얼굴이 갑자기 떨리면 혹시 위험한 병 아닐까 걱정되시죠? 오늘은 얼굴 떨림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순 안면 떨림부터 수술이 필요한 반안면 연출까지,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얼굴 떨림으로부터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카페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얼굴 떨림을 유발하는지도 설명을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을 하고 현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각종 떨림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혹시 TV를 보거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갑자기 눈이나 입가가 파르르 떨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한쪽 얼굴이 계속 실룩실룩 떨리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 꺼려지고 말을 할 때도 자신감이 떨어져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내가 무슨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불안감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얼굴 떨림 때문에 우울증까지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굴 떨림의 3가지 주요 원인 그리고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은 안면근 파동이라고 불리는 단순 떨림입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이 뇌신경을 눌러 발생하는 반안면 연축, 세 번째로는 양쪽 눈이 동시에 감기는 안검 연축까지 모든 유형의 얼굴 떨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단순 안면 떨림, 의학 용어로는 안면근 파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얼굴 떨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고 일시적으로 단순히 떨리는 경우가 많죠. 주로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가 많고 입 주위가 떨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파르르 떨리다가 몇 분 안에 저절로 멈추는 경우가 많죠. 영상에서 보듯이 눈 주위가 이렇게 파르르 실룩실룩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많고 얼굴 전체가 떨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 치듯이 혹은 움찔거리듯이 주로 눈 주위나 입 주위 일부분만 떨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안면근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단순 눈꺼풀 떨림 혹은 얼굴 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상은 신경과 근육 접합 부위에서 스파크가 자꾸 튀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이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서 얼굴 떨림을 유발합니다. 유난히 눈꺼풀 떨림이 많은 이유는 눈 주위 근육에 종일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면 부족입니다. 신경계 안정에 필요한 휴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떨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커피, 즉 카페인 과다 섭취가 있는데 특히 하루에 커피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떨림이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커피는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떨림을 유발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피로과로, 특히 화면을 오래 보면 눈 주위 근육에 너무 오랫동안 힘이 들어가서 피로해지기 때문에 눈 떨림이 잘 생기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마그네슘 부족은 원인이 아닙니다.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어서 마그네슘 부족으로 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법은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생기면 2주 정도는 커피를 중단하고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잠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단한 얼굴 마사지가 도움되기도 하고 눈가와 입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찜질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잠을 방해하기도 하고 눈 주위 근육을 많이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안면 떨림 같은 단순 떨림은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는 클로나제팜 같은 근육 이완제를 쓰면 대부분 잘 좋아지는데 한 2-3달 이상 지속되는 잘 낫지 않은 심한 떨림 같은 경우에는 그 떨리는 부위에 소량의 보톡스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반안면 연축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눈 주위, 입 주위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반쪽의 얼굴 전체가 떨리는 것이 특징이고
파르르 파르르 떨리는 양상이 아니라 전체가 움찔 하면서 떨리는 것이 현상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신경과 의사는 떨리는 패턴만 봐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인은 뇌에서 얼굴로 가는 안면신경이 혈관에 의해서 눌리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계속 이렇게 퉁퉁퉁퉁 튀기 때문에 혈관과 신경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혈관이 뛰면서 신경을 톡톡톡 건드리게 되고, 건드릴 때마다 얼굴이 떨리게 되는 거죠. 비슷한 현상으로는 3차 신경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을 혈관이 건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떨림이 아니라 심한 얼굴 통증이 생기는 게 3차 신경통인데, 나중에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치료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톡스 주사입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단점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보톡스 효과가 한 3, 4개월, 길면 5, 6개월 정도 가니까. 대부분 이제 치료를 안 받다가 보톡스 주사를 처음 맞으면 효과가 좋아서 대부분 많이 만족을 합니다. 다만 용량이 과한 경우에 얼굴이 좀 처질 수 있고, 용량이 약한 경우에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용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 약물 치료가 대부분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일단 들여는 보지만 효과가 좋지 않으면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치료는 바로 수술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부작용 위험 때문에 아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에 효과가 있더라도 계속 보톡스 맞기 힘드니까 수술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특히 보톡스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의 이름은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신경과 혈관이 붙어 있으니까 요 사이에 스펀지를 끼워서 혈관이 신경을 더 이상 누르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뇌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100% 안전한 건 아니어서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단순 얼굴 떨림이 아니라 이렇게 얼굴 전체가 떨리는 경우에는 혈관이 신경을 누르는 것 뿐만 아니라 뇌신경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떨린다고 했을 때 MRI를 꼭 찍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단순 떨림의 경우에는 MRI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얼굴 반쪽 전체가 떨리는 반안면 연축의 현상이 있으면 혈관이 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위험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MRI는 한번 꼭 찍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안검 연축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한쪽이 떨리는 게 아니라 양쪽 눈이 떨리는 것이 특징이고, 사실은 떨리는 현상보다는 눈이 감긴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현상이 있는 분들은 내가 의도치 않아도 눈이 자꾸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눈이 이렇게 자꾸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이 감기니까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불편함이 생기죠.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뇌 기저핵이라는 어떤 뇌 부위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0대에서 70대 여성에서 더 흔하게 생기고, 밝은 빛이나 스트레스, 피로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첫 번째, 보톡스 주사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안면 연축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이 안검 연축은 수술이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도 역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보톡스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것이 제일 일반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눈 주위 근육에 주사를 하게 되면 한 열에 9명 이상은 효과가 있고요. 효과는 한 3, 4개월, 길면 5,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도 좀 필요한데요.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빛을 좀 줄이거나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제 좀 불안을 줄이는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 떨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단순 얼굴 떨림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한 부위만 생기고요. 주로 눈 주위나 입 주위가 생기고, 파르르 파르르 아니면 살짝 움찔움찔 하는 양상입니다. 반면에 반안면 연축은 얼굴 반쪽 전체, 눈부터 입 주위까지 전체가 동시에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떨리는 현상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심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심해지는 건 아니고, 조금 심해져서 비슷한 상태로 있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건 염축은 양쪽 눈에 온다는 게 제일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떨리는 것보다는 주로 감기는 느낌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단순 얼굴 떨림인데 위험한 병이 아닐까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단순 안면 떨림에 불안해 하시면 또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얼굴 떨림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커피를 적어도 2주 정도 끊으시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등으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분 섭취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물 많이 드시고, 마그네슘 영양제는 사실 크게 도움되지 않으니까 굳이 비싼 영양제를 사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외래 진료에서 꽤나 자주 보는 얼굴 떨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생활 습관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잘 낫지 않고 2주, 3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거나 치료를 받는다면 위험한 원인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빨리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